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D-5, D-5,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그의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유튜버 할 것 없이 댓글창이 아주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가장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찢기고 나뉘고 서로 갑론을박 끝에 좀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거의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저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런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자 40년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 사시가 불편부당입니다. 어느 특별한 정당을 편들거나 특별한 정치인을 끝까지 묻지마 지지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잘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하는 부분은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떤 시청자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한꺼번에 얘기해서 우리 동료 회사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조중동이 그때 했던 역할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신문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비판했을 따름인 겁니다. 신문이 제가 40년 일해온 기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굽힌다든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첨 삼아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네, 보시기에 다소 불편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 벌어지는 상황도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사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걱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중동이 가령 조선일보가 비판의 목소리, 또 저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뭐 근본적인 어떤 입장이 변화한다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묻지마 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위로를 얻으시고요. 제 김광일 TV는 그러지 않고 오로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심에 따라서 불편부당하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정론직필 그 정신에 따라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원하시는 분은 시청자가 단 한 분만 남게 되시더라도 저는 그 마지막 한 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 발언 비슷한 말씀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 이제 D-5일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의 그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고 고치자는 거지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는 순간 소액주주들이 보호를 받기는커녕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요. 투자나 인수 합병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해외에 있는 투기 자본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옥죄기 입법을 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상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힘이 힘쓰고 있는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연구개발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 이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 이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직종 중에는 52시간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직종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특별한 주간에는 52시간이나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100시간씩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중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따라잡고 유럽과 일본에 앞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R&D, 연구 직종. 한번 어떤 연구 분야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할 때는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날밤을 새워가면서 몇 주간이고 혼심을 다 쏟아 부어야 거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직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직종 구분 없이 무조건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부문의 R&D, 연구개발, 여기는 52시간제 적용해서 예외로 하자. 지금 이제 그것이 시급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원전 수출 회방을 놓더니 이제는 방산 수출까지 방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답니다. K 방산 수출하려면 민주당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나온 이후에 아주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외교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김정은하고 2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전부 다 정치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커녕 지금 핵무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도 했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이런 이벤트를 벌이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말했다시피 트럼프가 취임한 그 다음 날 평양에 짠 하고 나타나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시피 지금 트럼프는 그런 이벤트로 미국 국민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민의 안보를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실용 외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 주말 역시 민주당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노총도 같이 도심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지난주 도심 집회에서 보였던 인원에 비해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민노총 최근 법원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조직국장 출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간부 2명에게도 징역 7년 그리고 5년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간첩질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민노총하고 함께 거리에 나서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이제 드디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